진짜 빼자. 진짜. 자, 3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31번 봅시다.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 빈칸을 한번 다 보도록 합시다. 빈칸 다 보고 순서도 다 보고 사무실 다 보고. 이번에 이제 보잉고를 담당을 하게 됐어요. 보잉고를 시작을 했는데 역대급으로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잉고 보통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한 학년에. 보잉고 예비고일이 거의 60명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터졌어. 물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약간 어깨가 무거워요. 열심히 해보려고 정신없이 꾸준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수업 준비를 하는 건 일요일이에요. 오늘. 왜냐면 나도 물론 이 지문들 수십 번도 넘게 봤을 거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준비하고 뭐하고 매년 똑같은 지문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까먹어.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복습하라고 한 것처럼 나도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 그러니까 20년도 거 설명할 때랑 23년도 거 설명할 때랑 조금의 디테일이 더 추가가 된 거는 당연히 20년도께 훨씬 더 디테일이 강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한 번씩 좀 훑어보고서 이제 들어오는데 나도 18번부터 18번, 19번 잘 안 보긴 하지만 20번부터 40번 문제까지 쭉 훑어보면은 시간이 꽤 걸려요. 한 2시간, 3시간은 걸리고.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거 너네 단어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하면은 제일 많이 걸려요. 내신 기간 제외하고는 정시반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방학 동안에는 다른 지금 반들 있잖아요. 잘 안 해요. 수업 준비 잘 안 하고 그냥 들어가요. 나도 쉬는 때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자다가 원래 내가 그 동북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랑 내신을 겪어봤으니까 약간 시험 기간 때는 내가 하루하루 늙어가잖아요. 특히 저번에 봤을 때보다 더 늙었네, 더 좀비가 됐나 이러잖아요, 그죠? 네, 나도 방학 때는 조금 좀 쉬는 타이밍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월요일, 금요일에 이제 어바웃 특강이 있는데 예비고일 상대로 그것도 안 한다고 했었어. 근데 이제 팀장님이 협박을 하는 거야. 너 이거 안 하면은 원장님이 싫어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부담스럽냐면 사실 3시간 강의하는 거 괜찮은데 그 3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9시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월요일에도 수업이 있고 원래 정규 수업이 있고 금요일에도 원래 정규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정규 수업이 5시부터거든요. 9시에 수업을 9시 반부터 수업이야. 9시 반부터 수업해갖고 12시 반에 끝나면은 집에 갔다 오기도 좀 애매해. 집에 가서 누우면은 바로 또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또 월요일에는 애들 막 클리닉을 와요. 2시에.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어. 난 9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밤 10시까지 13시간 동안 쭉 근무를 하는 거야. 힘들지. 그래서 제가 진짜 죄송한데 여름방학 때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너 안 하기만 해봐 또 이러는 거야. 그냥 하소연으로 들어주세요. 자, 31번 문제 꽤나 오답률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무려 그래도 75%, 그러니까 정답률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31번 문제 좀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풀리는 경우가 좀 덜어 있단 말이야.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뭐였니?
저번 시간 31번 문제 뭐였니? 모르겠어? 수능 20. 그치. 어카운트 뭐였어? 그치.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31번을 틀리는 경우는 해석을 못해서가 아니라 단어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꽤나 많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뭘 생각을 안 하는 거냐면 틀렸다고 한다면 리틀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잘. 리틀이 진짜 간단한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잖아. 리틀은 어가 빠지면 a little boy 막 이럴 때 리틀 보이 할 때 그 리틀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리틀은 전부 다 뭐야? 수량을 셀 때잖아. 수량을 셀 때인데 그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는 표현이 원래 리틀이지. 근데 조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어가 붙어야 되거든. 그치? 어가 안 붙었다라는 건 걔는 뭐라 그랬어? 뭐랑 동급이라 그랬어? 그냥 부정어나 동급이라 그래서 거의 아닌, 거의 없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렸을 수가 있어요. 정답 1번이거든요. 그죠? 자, 31번 일단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정답을. Research with human runners challenged conventional wisdom and found that the ground reaction forces at the foot and the shock transmitted up the leg and through the body after impact with the ground 어쩌고저쩌고 빈칸 as runners move from extremely compliant to extremely hard running surfaces.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첫 문장이 이렇게 길잖아요. 겁부터 먹어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 그럼 너네들이 끊어먹을 수 있는 데서 끊어줘. 어디서 끊으면 되겠어요? 자, 연구입니다. 인간 달리기 하는 인간들에 대한 연구는요. 이 의를 제기했대. 그냥 그런 말들을 일단 밑줄 쳐봐. 이 의를 제기했대. 어디에? 관습적인 wisdom, 지혜. 이게 뭐야? 통념이죠, 통념. 통념의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found의 대절을 알아냈대. 그러니까 엔드에서 한번 세모해 주시면 조금 읽기 편하잖아. 그리고 알아냈대. 대절을. The ground reaction forces.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면에 대한 반응 힘. 뭐겠어요? 반발력이죠, 반발력. 그죠? 지면의 반발력. At the foot. 어디에? 발에 작용하는 그런 반발력. 그리고 또 shock transmitted up the leg. 충격이죠. 어디로 이동하는? 다리 위쪽으로 이동하는. 그리고 through the body. 몸을 통해서. After impact. 충돌 이후에. With the ground. 뭐와의 충돌 이후에? 지면과의 충돌 이후에. 일단 주어가 뭐예요? 지면 반발력 동그라미 and 그 다음 뭐? The shock. 충격. 이 충격이 어떻다? 빈칸하다. as 뭐 하면서 동그라미 주면 거기 앞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뭐 함에 따라서 the runners moved from extremely compliant. compliant가 무슨 뜻이야? 나와 있잖아. 말랑말랑한. to extremely hard. from의 동그라미, to의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읽어주시라고요. 그죠? 어디로부터? 굉장히 말랑말랑한 지 표면으로부터 굉장히 단단한 달리기 표면들로 이동을 하면서 빈칸한다. 그럼 뭔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동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뭐 어디에서의 변화가 있는가? 충격. 그치? 충격에서의 변화가 있는가? 하고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건 뭐야?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As a result, 결과적으로 researchers gradually began to believe that 대절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이 믿기 시작한 거는 누구야?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보통 뭐라고 그랬어요? 전문가, 특정한 인물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라고 아까도 필자가 자기 주장을 할 때 그거를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어떤 예시나 부연 설명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맞잖아. Runners are
subconsciously able to adjust.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적응할 수 있대. 잠재적으로다가 뭐를? 다리의 경직도를 prior to foot strike. 발이 충돌하기 전에 based on 뭐에 기반을 해서? 그들의 인식에 기반을 해서 뭐에 대한 인식입니까? 강도. stiffness는 뭐예요? 경직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강도나 경직도, 표면의 강도나 경직도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해서 지가 띄고 있는. 그죠?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충돌에 대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지. 그지? 근데 여기까지 읽고 판단을 하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this view, 이 관점이 뭘 시사하고 있냐면 suggest가 꼭 제안하다라는 뜻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Runners create stout legs that soak up impact forces when they are running on very hard surfaces and stiff legs when they are moving along.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잘 적응한다. 그럼 그 충돌에 있어서의 변화는 있다 없다? 충격에 있어서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없다니까 뭐야? very가 뭔데? 단어가 달라진다잖아. 근데 주어가 누구죠? 주어는 다리의 경직도가 아니야. 뭐에 대한 주어가 뭐야? 주체가 충격이야. 충격. 그 충격은 같아 달라? 같은 거야.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딱딱한 지면을 밟을 때는 다리 경직도를 좀 더 말랑말랑하게 하고, 그죠? 말랑말랑한 지표면을 밟을 때는 또 다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에 있어서의 변화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의 very little이 되겠죠.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네요. 얘도 비슷해요. 오답률이 3번. 이제 32번. 봅시다. 얘도 앞쪽에 지금 빈칸이에요. So one of the greatest risks of writing is that even the simplest of choices regarding wording or punctuation can sometimes 빈칸하대요. In ways that may seem unfair. 가장 큰 글쓰기에서의 위험 중에 하나는 대절이래요. 뭔가가 위험하다 그랬으니까 일단 체크해봐. 뭔가가 위험하다 그랬으니까 글쓰기에 있어서의 위험성이죠. 이게 뭐냐면 that even the simplest, 가장 간단한 선택입니다. 사소한 그런 선택이야. 뭐에 관한 regarding 동그라미를 표하시고요.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뭐에 관한이란 뜻이고 about만 알고 있지 말고 또 비슷한 뜻 as to도 있었죠.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as to 뭐에 관해서 어떤 wording, 어떤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구두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의 선택이죠. 가장 사소한 선택이 can 때때로 어떻게 할 수 있대? 빈칸할 수 있대.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때부터 끝까지 괄호를 묶어주시면 뭐해 보일 수 있는? 부당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됐니? 예를 들어서 예시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반드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주제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자 주체가 누구였니? 글쓰기에서의 위험성이 뭐래? 문제가 뭐래? 아주 간단한 선택이야. 굉장히 사소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에 대한 선택이? 워딩이나 구두점 찍는 거, 점 찍는 거 어디다 찍는지, 컴마 어디다 찍는지,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보이게?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방식으로 불공평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때때로 빈칸화돼. 어떻게 하는지 예시가 나오겠죠. Look again at the old grammar rule forbidding the splitting of infinitives. 내가 이거 설명해준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돌아보자. 옛날 문법을요. 뭘 금지하는 거야? 분리하는 거. 뭐를? 부정사. infinitives가 부정사거든요. 부정사를 분리하는 거.
자, 이런 말 쓸 수 있죠.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자주 보죠. 심지어. 언어라는 것은 근데 어떻다고? 변화한다고. 원래는 이게 안 됐다고. 옛날 문법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부정사잖아요. 투부정사를 분리시켜서 벌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부사를 집어넣은 거야. 그지? 얘는 투부정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야 돼. 얘 앞이든지 뒤쪽이든지. 그게 원래 옛날에는 우리가 국어 문법 배우듯이 영어도 미국권에서도 문법이라는 거 가르칠 거 아니야. 우리처럼 세분화시켜서 가르치진 않더라도. 그지? 원래 이거를 금지시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얘기 한 적 있지. 너무라는 부사가, 그치? 너무라는 부사가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부정 형용사 앞에만 붙일 수 있는 부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밉다, 너무 싫다,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말 앞에만 붙일 수 있는 부사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 사람들이 그냥 너무 예쁘다, 착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쓰다 보니 언어라는 것은 규칙이 아니야, 법칙이 아니고 법이 아니라고요. 어법, 문법은 정해져 있는 무슨 헌법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언어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가를 정리를 해놓은 게 어법책이에요. 근데 이거 그렇게 안 쓴다 그래서 잡혀가지는 않고 그렇게 안 쓴다 그래서 벌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법을 왜 배우는 거야 그러면?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이라고. 맞지? 우리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어눌하게 이상한 막 한국어를 구사를 해도 알아들어 못 들어. 얼추 알아는 듣지. 그치? 근데 그거 한국말이 아니야.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 걔가 하는 한국말도 한국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 그치? 우리는 사회적으로 한국말이면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약속에 의한 것을 정리해 두는 게 어법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함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After decades of telling students to never split an infinitive, most composition experts now acknowledge that a split infinitive is not a grammar crime. 뭐래요? 수십 년이 지나서 뭐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부정사 벌리지 마, 분리하지 마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근데 괄호 쳐 있는 내용은 뭐예요? Something just done in this sentence. this sentence가 뭔데? 방금 앞 문장이죠. 이 to split 사이를 분리해놨잖아. 그지? 요런 것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Most composition experts, 대부분의 작문이에요. 작문, composition, 작문. 또 뭔가 문장을 지을 짝자 써서 작문하다 할 때 전문가들이 now acknowledge, 인정한답니다. 대절을 a split infinitive is not a grammar crime, 문법적인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Suppose you have written a position paper trying to convince your city council of the need to hire security personnel for the library. And half of the council members, the people you wish to convince, remember their 8th grade grammar teacher's warning about splitting infinitives. 예시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Suppose에 동그라미 해주시면요, 한번 이렇게 가정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얘가 이렇게 명령문으로 나오면 얘도 예시인 거예요. 앞문장에 대해 범죄 아니라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You have written, 네가 썼다. 어떤 의견서를 갖다가, 포지션 페이퍼를 갖다가 뭐 하려고 하는? 설득하려고 하는, 너의 시의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Of the need, 필요성에 대해서. 뭐 할 필요성에 대해서? To hire security personnel for the library, 뭔가 도서관을 지켜주는 어떤 경비원 같은 것을 고용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거야.
half of the council members.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 거야? 그 의회 구성원들의 절반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네가 설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때 remember their 8th grade grammar teacher. 의회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좀 있겠죠? 그죠? 그럼 걔네들 8학년 때 얘네들은 중학생까지가 이제 8학년이면 중3이 8학년이에요. 중3이 8학년. 그러니까 8학년 때 문법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Warning about splitting infinitives. 이거 부정사 불리한 것에 대해서 경고한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How will they respond when you tell them in your introduction that librarians are compelled to always accompany? 분리시켰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봤죠. How much of their attention have you suddenly lost? 갑자기 잃어버렸대. 그들의 관심을. Because of their automatic recollection. 그들의 자동적인 회상 때문에. 뭐에 대한? What is now non-law. 이제 뭐가 아닌 거? 규칙이 아닌 것에 대한 그들의 회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그거 괜찮지만 본인이 어렸을 때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회상.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나 너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네가 보낸 소견서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을지를 생각을 해보래. 이게 바로 뭐인 거예요? 지금은 이게 당연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난 그렇게 썼을 뿐인데 얘네들 어렸을 때는 꼰대들은 그렇게 배웠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배웠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쓴 것 때문에 내가 방금 신뢰를 잃어버렸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unfair이라 그랬죠. 첫 문장에서. 그죠? 뭐인 거야? 사람들에 대한 뭔가 뭘 살 수가 있어? 오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그지? 1번 Reveal your hidden intention. 너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낸다. 2번 distort. 무슨 뜻이에요? 왜곡하다죠. The meaning of the sentence. 문장의 의미를 왜곡하다? 아니죠. 그죠? 3번 Prejudice the audience against you. Prejudice가 어떻게 쓰이면?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편견을 갖게 하다예요. 누구한테? 너한테. 그지? 문법도 틀리네 할 거 아니야. 속에서 보면서. 그지? 공문이잖아. 사실상 그런 것들은 공문에 가깝잖아. 공문에 가까운 거를 작성을 하면서 문법 하나 제대로 못 지키네? 할 거 아니야. 꼰대니까.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5번 찍은 사람 혹시 없나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 볼게요. 33번 보겠습니다. 얘도 맨 앞에 이번 빅하는 다음에 대부분 다 앞쪽에 포진이 되어 있네요. 봅시다. Even when we do something as apparently simple as picking up a screwdriver, our brain automatically 빈칸이래요. Even when 동그라미 해줍시다. 어떤 특정한 경우거든요. 심지어 어떨 때도 we do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as apparently, 명백하게 간단한 일을 할 때 뭐처럼? picking up a screwdriver, 그냥 드라이버 하나 짚는 것처럼 간단한 일을 할 때에도 조차 라는 뜻이죠.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빈칸한대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이렇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을 할 때도 뇌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We can literally,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Feel things with the end of the screwdriver. 우리는 말 그대로 느낄 수 있대요. 사물을 with the end, 끝부분으로. 뭐에? 나사 돌리개, 즉 스크루드라이버의 끝부분으로다가 그걸 느낄 수가 있대. 사물을 느낄 수가 있대. When we extend a hand, 우리가 어떻게 할 때? extend 동사형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확장하다. 근데 손 같은 것을 뻗다 이런 뜻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손을 뻗을 때 holding the screwdriver 뭐 하고 있으면서 그 드라이버를 들고 있으면서 손을 뻗을 때 we automatically take the length of the ladder into account. 어떻게 한대요? 자동적으로다가 길이를
take 동그라미 into account 동그라미 take 동그라미 into account 동그라미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고려한대요. latter, the latter 무슨 뜻이죠? 후자죠. 반대말은 the former. 이거 체크해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The former, the latter. 얘는 뭐야? 전자. 얘는 뭐야? 후자. 반드시 앞에 몇 개가 존재해야 돼? 두 개의 대상이 존재해야 돼. 두 개의 대상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앞에 나온 놈이 전자, 뒤에 나온 놈이 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후자는 누구야? 손이야? 스크루드라이버야? 스크루드라이버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게 앞에 있고 어떻게 뒤에 있고가 아니라 그냥 문장이 적혀 있을 때 앞에 적힌 게 뭐고 뒤에 적힌 게 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스크루드라이버의 길이를 갖다가 고려를 한대요. 다 나온 거 아닌가? 다 나온 거 같은데, 그죠? 일단 스크루드라이버를 고려한대. 자, furthermore, 게다가 we instantly regard the screwdriver we're holding as our screwdriver and get possessive about it. 우리가 regard 동그라미, as의 동그라미 해주시면 즉시 그 스크루드라이버를 갖다가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의 자기의 스크루드라이버라고 그렇게 간주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욕을 갖게 된대요. We do the same with the much more complex tools we use in much more complex situation.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더 복잡한 그런 도구들에도 똑같이 적용을 한대요. 끝났죠? 자, 앞에 한번 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스크루드라이버를 들었는데, 그렇지? 걔를 갖다가 들고서 물건을 딱 만질 때도 어떻게 느낀대? 얘가 나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느낀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내 손을 뻗었을 때 내가 손을 뻗었을 때는 어디까지 닿고 내가 이걸 들고 손을 뻗었을 때는 어디까지 닿고 요 길이까지도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내용이 어디 들어가면 돼? 빈칸에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 1번부터 읽어볼게요. 1번 recalls past experiences of utilizing the tool. 과거의 경험이란 말 전혀 나와 있지 않죠? 2번 recognizes what it can do best without the tool. 그게 없으면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겠죠? 3번 judges which part of our body can best be used. 어떤 우리의 몸의 신체 부위가 가장 잘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럼 얘 도구가 빠졌죠? 4번 perceives what limits the tool's functional utility. 인식합니다. 무엇이 제한하는지 그 도구의 기능적인 용도를 갖다가 제한을 하는지. 툴은 괜찮지만 얘는 바디랑 연관이 없죠, 그죠? 신체랑 연관이 없죠. 5번 adjust 어떻게 한대요? 조정한대요. What it considers body to include the tool.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신체라고 간주하고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하도록? To include the tool. 도구라고 도구에 포함을 시키도록 조정을 한대요. 자, 요 문장이 조금 어렵죠. 조정을 하네. 그죠? 뭘 조정한대?
여기서의 it은 뭘 가리키는 거니? 빈칸이니까. 그렇지, brain이죠. 뇌가 뭐라고 간주하는 거? 신체라고 간주하는 거. 이것까지도 고려한다고 한 뭐? 도구. 그렇죠? 뭐 하도록? 도구에 포함시키도록 신체라고 간주한 것을 조정을 한대. 그걸 조정을 한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까지 포함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문장 구조가 너무 똑같지 않니? 보니까 automatically 두 번 나오지 않니?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정확하게 paraphrasing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금방 문제 맞출 수 있었겠죠, 그죠? 다시 조정을 하는데 뇌가 신체라고 여기는 것 이게 뭐야? 도구를 갖다가 뭐라고? 도구에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정을 딱 한대. 뇌가 하는 일이 그거래. 일단 물건 집자마자 이거 내 신체 부위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그죠?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봅시다. 얘가 그나마 쉬웠어. 웬만하면 34번이 조금 어려운 편인데 이 시험에서는 34번이 제일 오답률이 적었어요. 빈칸이 맨 뒤에 있네요. 읽어봅시다. A large part of what we see is what we expect to see. 대부분의 것은요, 많은 부분은요, 우리가 보는 것의 많은 부분은 what we see 이런 거 그냥 각괄호로 묶고 읽으면 훨씬 더 편해. 그럼 뒤에 부분도 각괄호로 묶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What we expect to see. 우리가 보는 것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볼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볼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래. 그런 것이래. This explains.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설명을 합니다. Why we see faces and figures in a flickering campfire or in moving clouds. 우리가 왜 어떤 형상이나 얼굴을 보는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 캠프파이어, 모닥불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구름 속에서 얼굴이라든지 어떤 형체 같은 것들을 보는지를 설명을 해준대요. 그러면 첫 문장이 어떻게 돼 있지? 원인과 결과로 얘도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보고 싶다고 기대하는 앞에 봐봐. 우리가 보고 싶다고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이나 어떤 캠프파이어 같은 것들을 볼 때 거기서 얼굴 형상이나 형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래. 원인과 결과 확실하게 다 나왔지. 그지? 그리고 this is why야. 또 나왔거든? this is why는 어떻게 읽어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라고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why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advised artists 예술가들한테 뭐라고 권한 거예요? 조언을 한 거예요? To discover their motives. 그들의 모티프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이유에 by 동그라미 해주시면 by는 방법을 전제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Staring at patches on a blank wall. 빈 벽에 어떤 patches가 뭐예요? 옛날 벽들을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요게 한 구획 뭐 이렇게 원래는 다 나뉘어져 있잖아 벽들이. 그래서 요 한 구획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지가 찾고 싶은 형상을 찾아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 이유래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다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형상을 보는 거다. 선택지 일단 한번 가볼게요. 1번
ignoring distracting information unrelated to visual clues. 무슨 뜻이에요? 무시하는 거죠. 뭐를? distracting. 동그라미 별표해 주시고 무슨 뜻이니? 잡생각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distract가 무슨 뜻이야? 뭘로 배웠어? 여러분들 단어장에서 산만하게 하다 또 방해하다 또 또 없지? 그치? 분명히 3번 뜻이 있었을 거거든. 3번 뜻 보지도 않았지? 그치? 자, distract는 주의를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attention을 다른 데로 돌린다고. 주의 집중을 다른 데로 돌린다고. 그래서 이게 메인 뜻이거든요. 메인 뜻이야. 그럼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산만하게 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이 나온 거야. 뭐에 잘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의가 돌아가. 그럼 방해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기분이 뭐 같아. 지금 내가 굉장히 슬프거나 굉장히 짜증나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야. 그치? 그러면 계속 남자친구랑 싸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니네가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남자친구랑 싸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은 계속 막 그 생각만 나.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의를 돌린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분을 전환하다가 되는 거야. 기분 전환시키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든 간에 니네가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단어 빼고는 대표적인 뜻이 있어요. 그걸 외워주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 적용이 되어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한 김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게 뭐예요? 1번 감사하다. 2번 인정하다. 또 감사하다. 4번 진가를 알아보다. 5번 뭐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근데 얘는 대표 뜻이 뭐야? 진가를 알아보다. 진가가 뭔데? 진정한 가치거든요. 그죠? 어떤 작품을 보는데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행위를 감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상하다. 그지? 어떠한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진정한 가치, 속뜻을 알아보다. 그게 이해하다야. 누가 나한테 굉장히 고마운 일을 해줬어. 그럼 그 사람이 해준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다. 그게 감사하다야. 하나 또 뭐였죠? 인정하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다. 그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붙이든 다 말이 되죠 지금. 그러니까 대표 뜻을 외워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하죠.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아닌가? 너네 아닌가? 이거 했나? apparent 무슨 뜻이에요? 명백한. 또? 그렇지 그렇지. 이거 했죠? 저번 시간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던 것 같아. 안 했어? 했는데 모르겠어? 무슨 소리 했다는데. 했어? 그 다음에 뭐 설명 더 했어 여기서? 안 했어? 그냥 요거만 설명하고 끝났어? 다르다고 했을 때만. 그러니까 둘이 다 돼. 둘 다 되는데 그거하고 다른 단어 하나 설명해주지 않았어? 뭐요? 아닌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apparent가 뭐라 그랬어? 하나는 명백한, 하나는 겉보기에 그럴듯한이라 그랬죠. 근데 이 단어는 대표 뜻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쵸? 없다고. 근데 이런 단어도 존재해요. 얘네는 주의 단어죠. 주의해야 할 단어죠. 비슷한 단어가 또 있거든요. 얘는 sanction. 뭐라고 배웠어? 하나는 규제 금지예요. 하나는 뭘까? 내가 얘 설명하고 얘 설명했으니까 뭘까? 하나는 허용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런 다이어도 있어요. 얘네들은 따로 외워줘야지. 따로 외워줘야지. 완전히 다르죠. 우리말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뭐.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다이어 중에 말이 아예 그냥 다른 다이어들, 배 같은 거, 그죠? 배, 먹는 배, 타는 배, 다 다르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똑같이 생겼을 뿐이야. 저런 거는 똑같이 생겼을 뿐이고 어떤 어원이 같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3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36번부터는 10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자.